자, 서방 언론은 그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 총장이 답을 내놨네요. 나는 상선 약수를 좌우명으로 삼는다. 나는 물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번 국내 정치 관련된 소식 몇 가지 보겠는데요. 물하고 맑은 물, 그 맑은 물의 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한 행사,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장소인데요. 한 분 한 분의 발언이 굉장히 독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임기 5년을 같이 해야 될 국정원장이 여기 계십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력 후보의 암살도 있습니다. 자, 구장차장과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성 진보 분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그분이 국가정보원장 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일각에서 있나 보죠? 글쎄요, 저도 김갑수 씨 얘기 듣고 처음 들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그리고 그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것은 그 야당이 집권을 다 한 것처럼 약간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당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좀 오버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여기 작살낸 놈 나중에 정권 잡은 다음에 작살낼 놈은 작살내라 이렇게 되는데 정권 잡으려면 저런 사람부터 작살을 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4년 전 총선 때가 생각나잖아요. 양질 변호사님. 그때 이제 김용민 씨 이런 분들이 미국 여성 국무장관 얘기하면서 다양한 얘기로 도저히 차마 방송에 옮기기 힘든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 퍼지는 바람에 표가 의석이 여러 석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제 선거에서 총선도 그렇지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정도의 비율만으로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심 대기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어서 부동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얘기들은 어느 진영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 진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기를 바라는 아마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속담이 생각나는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 국물부터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관심 없었던 야당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들조차도 좀 정남이 떨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봉주 의원도 전 의원도 나서서 직접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덕담과 축사를 했는데, 글쎄요, 덕담이라고 하기엔 선을 너무 넘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대통령의 구속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일단 그 장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되실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감옥을 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있는 파란 집에서 또 다시 감옥으로 자리 옮길 사람들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자리 옮길 사람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입니다. 자, 이제 특히 저 대목인데 삼성동이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살았던 사저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정치부장이셨죠.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는데 당시 아시다시피 대선 전에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돼 있죠. 그렇지만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해창 대통령 후보보다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해창 후보 측에서도 그런 트렌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만든 말이 뭐냐면 수문표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여론조사는 잡히지 않지만 수문표가 2% 정도 있기 때문에 이해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창 캠프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그런 수문표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후보는 상당히 일찌감치 결정지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51대 49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 때문에 결정이 난다는 것인데 네.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나 네. 김갑수 방송인이나 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작은 차이를 누가 가져올 것이냐에 대통령 선거는 달려있다는 부분을 명백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기 집 잔치에서 아무리 웃고 떠드는 말이라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좀 품위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숨은 편은 없습니다. 그 만약에 저 자리가요,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저녁인데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커지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원래 오기로 했다가 오지 않았던 자리거든요. 만약에 그 회고록이 없었다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저 두 얘기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자,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게 좀 부담이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쉽게 달라지진 않는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지난 한 일주일 전이죠. 네. 추미애 대표가 우리가 대선에 실패하면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받아서 내가 제일 먼저 빠져 죽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도 아니 이미 벌써 대선은 다 이긴 거냐. 대선에 지금 그 승리에 근접한 거냐. 네.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지지층들에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앞서간 얘기. 그리고 아직 관망하고 있거든요. 네. 대선이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이미 승리에 취해서 누구는 국정원장을 하고 국정원장이 되면 누구를 손봐주고 또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뭐 감옥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뺄셈 정치거든요. 네.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저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 부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좋아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은 자기 지지층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줄지는 모르지만 관망하고 있고 다음 미래 대한민국의 5년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혐오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초래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삼성동에 있는 분이 감옥 간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와대에 지금 있지만 감옥 갈 사람도 있다. 글쎄,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우병우 수석은 국회 청문회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 정리가 되는지 그것도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죠. 네, 일단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중앙일보에서 오늘 보도가 네. 하나 있었죠. 네. 우병우 수석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에서는 전혀 사실관계를 믿지 않고 있었지만 네. 어쨌거나 전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정원서 마무리 단계쯤에는 이 자리를 물러나는 쪽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의 반응은 조금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느닷없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오버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송민순 외교장관 전 장관의 얘기도 그렇고 다른 어떤 이슈들 때문에 한동안 거론이 되던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만 청와대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대선 후보 얘기 한 명 더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인데 내 좌우명을 물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미국에서 전미 한일 리더십 컨퍼런스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n Korean, 상선 약수. That is one of my life mottos. These are qualities I have tried to apply in leading the United Nations. I even tried to convince him to do a new song called Bannam Style. Why don't you advise him to do that? 네, 황순욱 차장. 자, 상선 약수라 그랬습니다. 내 좌우명이라 그랬거든요. 네. 자, 굉장히 이제 그동안 몇몇 정치인들이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물로 비유했군요. 네. 그러니까 최고에서는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라는 말로 이제 글쎄요. 저 외국 사람들이 저 말을 얼마만큼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입지와 지금 상황을 저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반 총장이 상선 약수라는 그 좌우명을 꺼내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는
반 총장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에 제때 필요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힘없는 관측자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반 총장은 가장 활기 없는 최악의 총장 중 한 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 총장이 삼선약수라는 좌우명을 꺼내들지 않았으면 네. 외신을 인용하면서 반 총장은 힘없는 관측자 또는 네. 반 총장은 최악의 총장 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런 것을 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 물과 같이 이 상황 현안을 잘 물 흐르듯이 조정한 조정자 역할이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네거티브 평가에 대해서 이 포지티브하게 바꾸려는 뜻이 저 좌우명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라는 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또 정해진 모양도 없이 주변의 모양이 사각형에 들어가면 또 자기가 사각형으로 바뀌고 동그란 물통에 들어가면 또 동그랗게 바뀌고 그것이 바로 물인데 과연 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 물과 같은 존재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의 개념을 뉴욕타임즈의 미국 신문,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주간지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날 비판한 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과연 국내에서 비슷한 해명을 계속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는 또 매서운 비판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평가, 또 검증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채널A 보도본부의 황순욱 차장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